저는 전성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고요. 네, 원래 이름이 이제 소아점 청소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공부 스트레스 극복법인데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으면 죄송한데 그런 방법이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일단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저희 때는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나요? 저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서부터 쫙 나오는데 제가 봤던 기억 중에서 하나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그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그게 하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거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나를 잘 알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부를 내가 잘 다스려서 이런 스트레스보다는 공부에서 얻는 어떤 그 즐거움이랄까요? 공부가 즐겁다고 그러면 참 좀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좀 내가 수월하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어떤 여러분이랑 편하게 좀 수다 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아까 합격 수기 얘기했지만 나는 이 방법이 좋아요? 전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저런다고 해서 나도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참 부모님한테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공부 좀 해. 근데 저는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무리 그래도 한 10분만 있으면 바로 졸려요. 근데 새벽 1시, 2시, 3시까지는 안 졸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방법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뇌의 기능이 여러분 다르지 않겠어요? 그게 나는 못나고 쟤는 잘나고가 아니라 나는 이런 쪽이 발달되어 있고 쟤는 저런 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우리가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없다. 이게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 전공이 제가 처음에 한 게 학습장애를 좀 혼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학습장애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게 장애냐? 학습장애가 그러면 공부 못하는 게 장애란 말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미분적분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장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습장애는 진짜 그건 장애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학습장애 교과서 1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 1페이지를 읽으면서 정말 지금도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없다. 정답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 나는 싫어.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공부에 학을 띈 거야.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잘할 수 있으면 너 공부 잘하는 거를 원하지 않니? 물어보면 분명히 자기 원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게 저건데 저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들을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말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한 분이라도 좀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이 뭐냐? 공부가 뭐냐가 아니라 학습이 뭐냐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공부는 학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죠. 그게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현상들을 내가 읽거나 듣거나 여러 가지 입력을 해서 나한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 너무 그 공부 자체, 국영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국어라는 이 수학이라는 영어라는 이런 언어적인 거나 수리적인 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이것도 외부에 있는 어떤 현상이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이 공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 해결을 잘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거를 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열심히 한다. 그죠? 열심히 해야죠, 공부는. 근데 여기 좀 도전적인 말이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 노력하면 다 돼. 열심히 하면 다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보면 참 위험한 말이에요.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열심히 하지 않은 거고 노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박약한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 장점, 단점을 잘 알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 한자가 있죠? 이거 좀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네? 독서 백편 의자현 이런 겁니다. 이거 저는 이걸 왜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책상 앞에 붙어 있었던 제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던 그 글귀입니다. 독서를 책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스스로 이렇게 그 뜻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험에 나오는 거인데 뭐겠어요? 뒤에 한자 있잖아요. 요게 견자인데, 그죠? 견자잖아요. 저걸로 현자라고 읽는 겁니다. 독서 백편 의자현, 나타날 현, 나타난다, 스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독서 백편 의자견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게 하려고 그런지 많이 나왔던 말인데 저거가 좋은 말이고 저도 그래 모르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뜻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 좀 더 빠른 방법,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나의 단점이나 장점을 알고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하는 어떤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내가 안 되는지, 요 과정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각 과정에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여러분들을 학습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면이 안 되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 이 면이 안 되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어떤 그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가 잘 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습이 잘 되는 거고 저런 인지 기능이 부족하면 학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뇌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제 국어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학 쪽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게 국어 선생님 탓이고 수학 선생님 탓입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학 쪽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런 쪽의 뇌의 발달이 좋은 거죠. 네. 저는 노래를 참 못해요. 아무리 노래를 하려고 해도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왜 네가 노래를 못하냐고 그러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태어났어요. 노래 부르는 쪽에 그게 뭐 한쪽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관련된 뇌의 발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난 그쪽에 뇌의 발달이 떨어졌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하니까 키 작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키 작아서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자, 네가 노력해서 키를 1cm 크게 할 수 있니?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운동도 하고 뭐 좀 먹으라고 그러는데 운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무슨 뭐 농구도 하고 해도 별로 안 크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도 장동건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노력해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어떻게 한다?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를 못했다 그러면 그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내가 키가 작은 거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특성, 내가 갖고 있는 뇌의 인지적 특성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적 특성이 있겠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저런 기능이 좋아도 환경이 전혀 받쳐주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 환경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씩
이제 볼 텐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동기죠. 그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일단은 동기가 있다고 치고 하겠습니다. 동기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뭘 하겠다고 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동기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강화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또 말씀드릴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동기가 뭘까요? 어느 때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팍 드세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네? 그렇죠. 성적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적표 나와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을 때보다는 사실은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전 항상 그럽니다. 공부의 제일 큰 동기는 공부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데도 계속 60점, 50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른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요? 그래요? 우리는 해도 잘 안 되는 건 피하고 도망가야지. 그죠? 해서 잘 되는 거를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동기는 사실 좀 강화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처음부터 아까 그랬죠. 처음엔 동기가 다 있다니까 공부는 다 잘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공부가 자꾸 안 되고 좌절되고 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그 동기가 사그라들거나 약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따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해봐야지 한 동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는 내 머리가 작동을 해야죠. 그죠? 수학을 읽고 뭐 이러면 내 머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걱정하실지 모르는 지능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타고난 IQ가 있잖아요. 저놈은 도대체 한 10분밖에 안 하고 20분밖에 안 하는데 나는 1시간 해도 저놈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그 안방에 들어가서 보면 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능도 내가 어떻게 사실은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발이 많이 된다고 그러지만 어떤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지능보다 정신과 의사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작업기억이라는 겁니다. 작업기억. 기억은 기억인데 작업기억이에요.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런 얘기 어머니들 속 터지는 소리 많이 듣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선생님한테 갔더니 뭐라 그러죠? 이 친구가요. 머리는 굉장히 좋고 공부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딴짓 안 하면 정말 잘할 텐데 그럼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이 좋으시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3 때도 30명 중에서 25등을 하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얘가 머리는 참 좋은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집중만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머니가 열받으세요. 도대체 그놈의 집중력은 언제 생긴대요 도대체? 뭐 환갑 때 생긴대요 도대체? 입시 다 끝난 다음에 생긴대요? 자, 그래서 이 집중력도 사실은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기본적인 인지 기능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집중력에 관한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능력이라는 건 뭐 딴 건 아니고요. 학습 능력이 뭐 공부하는 능력이죠.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학습장애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읽었을 때 여러분들 같은 지능이라도 책을 읽었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한 사람 있죠. 쭉 읽었는데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다 읽고 나서 글쎄 옳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쭉 읽으면서 그런 주제나 소재들이 팍팍팍팍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읽기 기능, 쓰기 기능, 그다음에 세마기 기능 이런 기본적인 학습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지능, 작업기억, 집중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이런 것들이 어떤 평균 범위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걸 노력을 하는데 이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노력을 해도 노력만큼 잘 성과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저런 거를 실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런 소리만 계속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한다고 해서 어떤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내가 보는데요? 이 프로를
어머니가 본대요. 그래서 애는 죽어도 안 본대. 근데 나만 본대. 그래서 여기 이제 어머니도 가끔 보시겠지만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엄마가 애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이러면 핸드폰 하고 그러면 답답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누가 제일 답답하다? 본인이 제일 답답해요. 학습이 안 되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엄마랑 아이는, 그러니까 나랑 엄마는 한 편이에요. 엄마는 요놈이 공부 안 하는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은 편에서 내가 안 되는 걸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따로 제가 실행 기능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이 실행 기능, 요거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조절 관리 능력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선생님, 제가 공부를 시작만 하면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시작이 안 돼요. 텔레비보다 TV를 끄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요. 핸드폰을 딱 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3시간 할 거야. 그러고서 핸드폰 시작해요? 아니죠. 30분 할 거야. 하고서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되죠. 그래서 결국 자기 조절 관리 능력, 이것도 사실은 자기 통제력, 조절력, 이것도 자기 뇌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정신만 차리면 된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감정 조절 능력. 여러분들 가끔 그러죠? 저도 이거 뭐 제 경험입니다. TV를 이렇게 보다가 미안해, 이거 안 되겠어. 미안한 것보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제 공부하러 가야지. 그리고 엉덩이 딱 뛰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죠? 딱 그때 그러죠. 야, 넌 공부 안 하니? 내일 시험인데? 그럼 어떡하죠? 에이, 안 해! 그러고서 팍 주저앉죠. 이게 승질 부리는 거죠. 그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앉아서 씩씩거리고, 지1인데도 씩씩거리고, 고3이 되면 엄마도 고3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합격수기? 제가 합격수기에서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엄마가 공부하고 힘들어서 왔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를 확 내고 문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한테 화내고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좀 미안하죠? 미안한데 우리는 또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잘 못해.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안에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 저놈의 자식이 지 공부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랬다고 막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아빠도 야단치게 저거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러셨대요. 그 친구가 만약에 영수라면 영수를 도와줘라. 그 얘기에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도와줘라. 그러면서 자기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방법 그건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어쨌든 감정 조절 능력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데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몸이 좋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체력이 딸려요. 그죠? 그리고 엄마도 얘가 체력이 딸려서 공부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막 보약 먹이고 막 이상한 거 먹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 보는 친구가 체력 딸릴 정도로 공부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와서 계속 체력 딸린대.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체력 딸릴 때까지 공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나이가 일생동에서 제일 왕성한 나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체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돼서 뭘 못하고 괜히 무슨 뭐 보약 먹고 그럴 필요 별로 없어요. 그냥 밥 세끼 잘 먹으면 여러분 체력은 지금도 튼튼한 체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다음에는 환경적 요소가 있죠. 그죠? 내가 아무리 인지 기능이 좋고 머리도 좋고 이래도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여러분들 가끔씩 국어 선생님이 좋아서 국어를 잘하게 되고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나도 수학 선생님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찰떡같이 가르쳐도 학생이 개떡같이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개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면 거기에 굉장히 저도 여러분들 꼭 혼나고 야단 맞지 않아서 좋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무서운 선생님도 기억이 많이 나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고 내일 시험인데 엄마 아빠가 아주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걱정된다. 그러면 시험 보려고 책 펼치면 책이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제가 말하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편해야 되죠. 그죠?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많이 그러죠. 네, 친구 잘못 만나서 거짓말인 거 아시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게임이 재밌으면 게임하는 친구랑 만나지 공부하는 친구랑 만나면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네가 뭐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뭐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또래 관계도 이게 나중에 내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자꾸 불러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친구 관계도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혹시 그게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인지적인 요소를요. 지능부터 말씀드릴게요. IQ 100.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능 검사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안 해보셨나요? 네,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단체로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말하는 IQ 100이라는 건 1대1로 하는 표준화된 검사예요. 제대로 된 표준화된 검사를 했을 때 IQ 100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농담으로 그러죠. 너 IQ 두 자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IQ 두 자리 98, 99, 97 하고 101, 102, 103 이건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두 자리수, 세 자리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균을 100 위아래로 15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5하고 85 사이가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정상이라고 안 했어요? 그건 평균이지. 거기서 넘어가거나 내려간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 평균에서 올라가고 평균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IQ 100 근처, 115에서 85 사이 그 평균에 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력해도 머리가 나빠서 안 되겠어요? 그런 거는 물론 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럴 수 있지만 IQ 100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노력했을 때 공부나 이런 거 했을 때 머리가 나빠서 뭘 못하진 않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사실 IQ가 참 바보 같은 검사입니다. 부정확하고 맹신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검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검사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업 예상성, 머리가 좋으면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한 반 정도를 맞출 수 있어요. IQ 검사를. 근데 여러분들 IQ 검사를 사실은 좀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맹신하거나 이상하게 이용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98이 나왔다고 그래서 괜히 막 두 자릿수라고 막 그러고 막 놀림을, 이런 게 문제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은 알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워킹 메모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살수대첩 누구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이거를 딱 읽었어요. 읽으면 처음에는 그거를 일정 기간, 수초나 수분 동안 내가 입력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업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내 원래 컴퓨터 안에는 온갖 메모리들이 다 있죠. 하지만 지금 작업을 하려면 그 중에서 한글 프로그램,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파일을 불러와야죠. 그래서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작업하는 건 내가 앞에 띄운 그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게 워킹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걸 끄집어낼 수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뭘 얘기했는데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야 어저께 수학 시간 했던 거, 그거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냐면 작업 기억에서 원래 있는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기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부족한 친구들이 되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하고 이걸 받아와. 그러면 이 친구는 씩씩하게 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한테 말하고 씩씩하게 돌아와요. 할머니한테 그거 드렸니? 아참 가서 할머니한테 드리고 와요. 받아왔니?
아참 그러고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할 때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섞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되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기억했다가 정보를 기억해서 을지문덕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억력이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이렇게 해가지고 즉각 단기 기억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지 내가 외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저러다가 즉각 단기 기억으로 만드는데 갑자기 강감찬이 떠올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살수대첩하면 강감찬 떠오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 단기 기억, 이 작업 기억이 잘못되면 이게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 워킹 메모리라는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공부할 때는 사실은 저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따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하고 이 어텐션하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텐션은 뭐냐면 자, 수학 강감찬 이러면 강감찬 들어야죠.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은 그 집중한 거를 유지를 해야죠. 10분 유지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면 20분, 30분 정도는 집중을 해야 돼요. 유지하는 게 컨센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부터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능이 조금 부족하거나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에선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성적도 안 떨어져요. 5학년, 6학년서부터 이런 집중력의 문제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공부가 많아지고 어려워질수록 집중력 문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3, 4학년 때까지는 집중력이 떨어져도 별로 지장이 없는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이상이 되면 집중력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억력과 숫달의 어려움. 이게 뭐냐면 기억을 하려면 여러분들 가끔씩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외워지는 건 이따 기억력을 말하겠지만 외워지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뭘 얘기했는데 그걸 일단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집중을 해야지 그게 일단 외워지려고 입력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외우는 건 딴 거 없어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을 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하려면 컨센트레이션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집중이 떨어진 친구들이 어떤 게 특징이냐면요. 5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외워요.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를 5번 해라. 이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지루해한다고 쉽게. 지루해하면 기억을 잘 못하죠. 머리가 나쁘지도 않은데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 쉽게 지루해져서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걸로 이동한다.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레스폰스 이니비션, 반응 억제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친구가 개콘에서 한 웃기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 웃는단 말이죠. 그러면 뭐지? 하고서 쓱 쳐다볼 수는 있죠. 딱 보니까 개콘에서 웃기는 얘기를 하고서 쟤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자극이 왔죠. 그럼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 반응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야 무슨 일이야? 하고서 참견을 해야죠.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어? 공부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해야지. 레스폰스, 반응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응 억제력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주위에서 어수선하고 주위에서 소리가 나도 나는 내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가 말썽을 피우진 않는데 어수선하고 말썽 있는 데는 항상 네가 있더라. 그죠? 제가 어수선하면 거기 가서 참견 한번 하고 제가 뭐라 그러면 거기 가서 참견하고 그 나중에 안전은 있었는데 한 거는 별로 없죠. 엉덩이만 붙이고 있었지 저 친구가 움직이면 보고 저 친구가 떠들면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중을 굉장히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의 기능이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암뇌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잘 한번 보실래요? 킹콩 있죠. 킹콩. 킹콩하고 사람이랑 두상을 이렇게 보면 앞, 뒤, 옆 이렇게 벌써 어디가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찾아보십시오. 킹콩은 우리보다 앞니마가 톡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인지는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집중력이랄지 이런 아까 워킹 메모리도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자, 다음이요. 기억력 볼까요? 기억력은 아까 말한 대로 학습된 거를 저장을 해야죠. 그죠? 저장하는 능력인데 정보를 입력하고 회로를 형성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를 배웠으면 그게 어떤 세포의 하나에 딱 입력되는 게 아니고 그 세포가 몇 가지, 여러분 시냅스라는 걸 배우셨죠? 시냅스에서 저장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기억력을. 시냅스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저장하면 이게 확 없어져요. 쉽게.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강감자는 살 수 있죠. 강감자는 을지문덕 살 수 있죠. 을지문덕 살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번 외우면 그 시냅스가 강화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을지문덕만 나와도 바로 살수대첩이 촥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5번 하는 것보단 10번 하는 게 더 강화가 많이 되죠. 근데 2번 하면 강화가 덜 되니까 그 다음번에 살수대첩 그래도 강감창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죠? 네, 이게 헷갈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기억, 일단 들으면 단기 기억, 이거를 여러분 그러죠? 아까 말한 을지문덕 그러면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지 않나요? 을지문덕. 그게 단기 기억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한 작업 기억이 그거를 잘 처리해서 완전히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한 거를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암기는 반복과 집중력이 기본이다. 그래서 암기력은 여러분들 암기력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참 많아요.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정신과 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신 분도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는 건 기억력이에요. 기억력은 여러분들은 다 기억력 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집중력이랄지 반복하는 어떤 이렇게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은 쉽게 말해서 이제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책을 읽어도 그 책을 읽는 게 빨리빨리 들어오느냐. 수학. 처음에 이제 우리가 1, 2, 3, 4 할 때 손가락으로 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중얼거리죠. 3 더하기 4는 3 더하기. 그러다가 여러분 정도면 어떡하죠? 4 더하기 5 하면 4 더하기 5, 4 더하기. 이러나요? 손가락 하나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으로 하죠. 이런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따가 또 이거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정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더 잘하고 감정은 학습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좋은 기억과 같이 된 기억, 좋은 그 감정하고 연관된 기억은 오래 남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그 감정하고 연관된 기억도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기억이랑 같이 연관된 기억은 감정만 남지 기억은 잘 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좋은 느낌하고 좋은 감정하고 연관된 기억은 기억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혼나가지고 불어 터져가지고 공부를 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감정하고 기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좋은 기억들은 참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기억이 오래 남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은 여러분들 우울하고 불안은 이런 그 학습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뇌의 기능 중에서 실행 기능을 좀 볼까요? 실행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두 달 지나면 이제 기말고사가 오죠. 그러면 기말고사 준비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동기가 있죠. 기말고사 이번에 잘 봐야지 하는 1번 동기가 있으면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죠. 네? 며칠서부터 어떻게 하고 뭐부터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죠.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실행을 하죠. 책을 펴고 공부를 하죠. 책을 펴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 아까 말한 워킹 메모리도 있고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 관리하는 게 안 돼요. 시간 관리가 안 돼서 10분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분이랑 그 친구가 생각하는 10분이 개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시간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관리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시험 볼 때 3페이지면은 대개 내가 몇 페이지씩 나누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냥 딱 시작해요.
그러다가 맨날 하는 말이 뭐죠? 시간이 없어. 항상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그러면 이게 피드백이 먹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되고, 저게 안 되면 시험을 못 봤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그리고 피드백이 먹히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잘 살아있으면 이게 다 살아있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어떤 부분이 떨어지는 게 있다고. 저게 잘 있으면 정말 노력만 하면 되지만 저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피드백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혼났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로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들 어떤 친구 그런 친구 있잖아요. 엄마한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냈는데 한 1분 2분 지나면 히덕거리고 원위치로 또 똑같은 짓 또 하고, 또 혼났는데 3, 4분 지나면 똑같은 짓 또 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정신 못 차린 아이가 아니고요. 이런 피드백 먹히는 메커니즘이 뇌의 기능입니다. 저 기능이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저 피드백이 잘 먹히는 친구들은 자기 혼자 어떤 것들을 동기를 막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어디의 기능이라고요?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소아정신과에서 소아정신과에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 하는 거죠. 처음에 학습장애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학습장애는 여러분들 위치에서 학습장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학습장애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쓰기, 세마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하고 아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하고 어가 헷갈리고 오하고 우가 헷갈리고. 이해되세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하면 2를 금방 쓰죠. 수학이 되니까. 근데 언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1 더하기 1은 2를 쓰는데 사과 하나가 있어요. 배 하나가 있어요. 과일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못 써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 학습장애의 가장 중요한 건 지능이 평균이라는 겁니다. 지능이 떨어져서 그게 안 되는 건 학습장애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별 문제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읽는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 학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걸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친구는요, 글로 읽을 때 잘 읽어지는 친구가 있죠. 어떤 친구는 듣는 게 잘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본 읽기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읽어서는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걸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찾아냈다고. 그래서 뭐를 했냐면 EBS 강좌를 듣자고 그랬어요. 인강을 듣자고. 왜냐하면 그 친구는 글로 읽으면 10개를 읽어도 2, 3밖에 입력이 안 되는데 청각적으로는 괜찮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들으면 7, 8을 입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읽기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그 학습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혼자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게 차이가 있는 친구는 자기가 잘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지진이 있어요. 학습 장애였죠, 처음엔. 학습 지진이 있고 학습 부진이 있어요. 그러면 학습 지진은 뭐냐면 정신지체, 그러니까 IQ가 70 이하로 떨어지는 걸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걸 듣는 분은 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라고 제가 치고 얘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경계선 지능이 있어요. 75까지가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75보다 낮지, 85보다 낮지만 70보다 높은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머리가 많이 나쁘진 않지만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엔 들어가. 115에서 85 사이에 들어갔는데 이 지능을 상, 중, 하로 나누면 거기에 하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89, 9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 공부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능을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나쁘면 공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인지가 좀 떨어지면 뭐 전교 1등이랑 같이 죽어도 난 전교 1등 하겠다 그러면 아마 많은 좌절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걔는 그런 걸 잘한다면 나는 그거보단 좀 인지 기능이 필요 없지만 요런 단순한 어떤 것들을 하면 그때는 내 IQ 85, 90이 아무 장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학습을 하는데도 정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학습 부진, 이거는 지능도 정상이고 내가 열심히 하려는 생각도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인지 기능들이 안 돼서 하는 겁니다. 1번이 ADHD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들어보셨어요? 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에서 제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인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보다는요, 이 ADHD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면 ADHD가 왜 학습에 어려움이 있냐면 집중을 짧게 하니까 10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어떤 친구를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15분 지나면 꼭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 돼요. 15분 지나면부터 커피 마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3번인가 4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4번째 딱 오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남학생은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얘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집중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어떤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ADHD라는 건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HD에서 학습이 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 2가지, 3가지 일을 하는 거에 어려움을 또 역시 겪어요. 저 ADHD도.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는 자꾸 이렇게 10분, 15분 지나면 자꾸 딴 생각이 난다거나, 두 번째는 앉아 있는데 멍 때리는 사람 있죠.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ADHD의 제일 흔한 증상은 앉아 있는데 멍 때리는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면 한 줄 하고 딴짓하고 2줄 하고 딴짓하고 이런 집중력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소아정신과에서 ADHD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신 차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중력 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재밌어질까요? 징그러워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집중력이라는 건 이것도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ADHD 치료를 해서 전두엽의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집중력이 어느 정도 이하로 집중이 떨어지는 친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 좋아지면 이 집중력 가지고 하던 걸 이 집중력 가지고 하면 자기의 어떤 동기나 노력이 있고 인지가 있는 친구들은 학습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울불안. 우울하면 모든 게 다 귀찮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공부도 귀찮아요.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난 공부하기 싫어가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꼼짝도 하기 싫어. 다 의미 없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공부의 의미가 뭔가요? 이게 이제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참 안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울하거나 또 마지막에 제가 꼭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드려야 되는 게 공부 잘하는 거랑 시험 잘 보는 거는 달라요. 시험 당일에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시간 관리 못하는 친구 있다고 그랬죠. 3장이면 이렇게 되게 보고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1페이지 바로 봐요. 이건 여러분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는 또 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내 사전에 검토란 없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바바바바박 다 하고 아유 지겨워 끝났다. 검토를 안 해요. 이것도 여러분 ADHD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치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시험 불안입니다. 90점 맞게 공부해 놓고 여러분들 시험 때 불안하면 시험을 잘 봐요 못 봐요? 잘 봐요. 여러분 분치기 초치기 안 해봤어요? 분치기 초치기가 공부 잘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잘 되지 않아요? 짧은 시기에 막 파파파박 하면 기억력, 집중력 확 높아지죠. 근데 그 불안을 가지고 30분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90점 맞게 공부해놓고 정상적인 불안은 93점을 맞으나 시험 불안이 있는 친구는 90점 맞게 공부해놓고 4번을 모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60점, 70점을 맞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서 치료를 하면 좋은데 의뢰 그러는 거려니
그냥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려니 하고 넘어가면, 저 그런 친구 봤어요. 삼수를 하는데 고3 때도 재수할 때도 이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을 망쳤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죠? 그 시험 때 또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시험 불안은 꼭 얘기를 합니다. 적응장애는 이제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좀 제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왜 노력을 난 공부는 다 잘하고 싶은데 왜 열심히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게 됐을까? 그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가 집중력이랄지 어떤 워킹 메모리, 그 다음에 executive function, 수행 기능이란 그런 어떤 기능들의 문제가, 그런 기능이 쟤랑 나랑 다르단 말이죠. IQ는 같아도. 그래서 그 수행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고, 수행 기능은 떨어지지만 내가 집중력이 좋은 친구는 또 저거를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도 아까 말한 이렇게 어떤 계획을 잘 세우기 힘들다거나 시간 관리가 안 된다거나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거나 기분, 감정 같은 것들이 영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이래서 손에 쥐어지지가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서 의사하고 꼭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랑 상의하지만 그거에서 안 되면 의사랑 꼭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선생님은 좋은 트레이너죠. 그죠? 엄마는 좋은 코치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선수라니까 공부도 잘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다리가 건강할 때는 코치나 트레이너가 필요하죠. 그죠? 그 코치나 트레이너만 가지고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하다가 다리가 삐면 어떡할까요? 코치가 필요합니까? 트레이너가 필요합니까? 팀 닥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는 어떤 그 우울, 불안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인지 기능을 체크하고 인지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좋은 코치와 좋은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 두 분만의 노력 가지고 안 될 때는 우리가 좋은 팀 닥터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삔 다리가 다시 다 나으면 다시 좋은 트레이너, 좋은 코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아정신과 의사를 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정신과 와서 저랑 상의하면 나 이상하게 생겼니? 이상하게 생겼나요?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지? 나랑 얘기하는 거 이상하니?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과 의사랑 똑같다니까. 같이 얘기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가 약물 치료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훈련으로 치료가 되는지 그런 도움을 여러분들 같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싶고 엄마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후회 없이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There come a rabbit